지금 여기서 소음이었나? 잘 모르는 사람 입장 듣기에는 조금 저 세계로 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좀 있지 않았어? 사이키델릭 음악에서 들릴 법한 그런 소리 있었죠? 뭔지 알겠지? 이 기타는 기타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비닐도 안 꼈어요. 이거 얼마 만에 비닐 뜯어보냐. 이 기타는 에피폰의 카지노라는 모델이에요. 거기다 이 칼라 이름이 뭐게? 나무 이름일 것 같은데. 로열 10이라는 칼라야. 에피폰 카지노 로얄 10. 거의 뭐 중학생 때부터 약간 드림 기타 같은 느낌이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겟백 보셨어요? 이 책 소개도 제가 예전에 했었죠. 비틀즈가 마지막 앨범, 레디비 앨범을 녹음하던 무렵의 영상을 찍었어.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엄청난 시간의 영상 기록이 남아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앨범 녹음 과정을 3부작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Get Back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피터 잭슨 감독이 직접 감독을 했고 톤도 잘 살려가지고 아주 볼만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서 썼던 기타가 바로 이 기타예요. 색깔이 약간 다른데 색깔이 왜 다르냐면 요거보다 사실 약간 더 진한 요 테두리가 약간 더 진한 색상의 에피폰 카지노를 비틀즈 멤버 전원이 썼어요. 링고스타를 제외한 존 레논, 조지 해리슨, 폴 맥카트니 3명이 다 이 기타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거는 이 색깔은 아니야. 색깔을 다 벗겨내가지고 그냥 내추럴 컬러예요. 그 이후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기타가 된 기타. 그게 바로 에피폰 카지노입니다. 에피폰이란 브랜드가 엄청 오래됐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부터 존재하던 회사야. 그때는 에피폰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가문에서 계속 이제 악기 관련 사업을 해오다가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그 가문의 에피라는 사람이 악기 회사 이름을 이제 다시 만드는데 자기 이름 에피에다가 그 당시 최첨단의 상징 폰을 붙여. 그 당시에는 어떤 과학 기술로 음향을 증폭시키고 뭐 이런 게 완전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지. 그래서 에피폰이라는 브랜드는 만돌린이라든지 반조라든지 이런 미국 전통 악기들을 만들다가 1920년대 30년대에는 아치탑 통기타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1920년대 30년대는 음악 장르라는 게 지금처럼 다양하진 않았고 당연히 당시에는 음악을 재즈라고 부르던 시대예요. 그 재즈 음악 플레이어들은 다 이런 기타를 썼죠. 이게 아치탑 통기타란다. 이것도 역시 에피폰입니다. 이 기타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치탑 통기타라는 게 뭐냐면 아치라는 게 이게 아치잖아. 위에가 아치를 그리고 있으면 아치탑이에요. 근데 이런 아치탑 기타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통기타처럼 구멍이 뚫린 것도 있지만 그 구멍 대신에 첼로나 바이올린처럼 F홀을 뚫어서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에 아치탑 기타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이었고 그걸 제일 잘 만들던 브랜드가 바로 에피폰 그리고 깁슨이었어요. 아치탑 기타는 음량이 크지 않았어요. 그 폰이라는 게 기술의 대명사로 알려지면서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대중화되면서 앞에다 대서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금관 악기들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기타는 솔로 악기는 아니었어. 클래식 기타에서는 기타가 뭐라고 불리냐면 손안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려요. 정말 다양한 음역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혼자서 오케스트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지만 과거의 통기타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 통기타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대규모 악단에서 코드 긁는 용도로 쓰였어. 베이스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코드를 뒤에서 반주해주는 악기 정도로만 쓰이던 악기예요. 20년대, 30년대에 이제 마이크가 좀 더 발전하면서 이 현의 떨림을 잡는 마이크가 개발됐어. 그게 지금 말하는 픽업이죠. 픽업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이런 곳에 달리기 시작해요. 이 픽업은 소리를 혼자서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기타가 더 이상 반주용 악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솔로를 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거야. 센터로 오지 못했던 기타가 픽업을 달면서 센터로 오게 돼. 재즈 음악은 기타 중심으로 완전히 발전을 하게 돼요. 픽업 달린 전기 기타의 대명사라고 하면 뭐죠? 레스폴. 깁슨 레스폴이잖아. 잠깐 들어볼까? 속주 기타리스트야. 기타를
잘 쳐. 요즘 눈으로 봐도 할 정도로 잘 치는데 기타라는 악기가 뒤에서 반주하는 악기이다가 솔로로 나옴과 동시에 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텔레비전에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이 형태의 아치탑 기타가 주류이던 시대에 레스폴 아저씨는 픽업을 달아서 픽업으로 소리를 내는 큰 악기, 전기 기타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연구를 시작해요. 마이크를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것들을 달아보면서 막 연구를 해. 어디에서 그걸 연구했느냐? 에피폰 공장에서요. 에피폰 공장이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은 재즈 뮤직의 중심가잖아. 그 동네에 있는 에피폰 공장에서 픽업을 다는 연구를 해. 그 기타가 지금은 그 형태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다 분해된 형태로 잔해만 남아있지만 지금 이 기타예요. 더 로그라고 불리는 기타입니다. 깁슨의 레스폴 모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레스폴 모델은 에피폰이 먼저다라는 건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험할 때 그곳을 이용했을 뿐이지 에피폰과 깁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아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깁슨이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를 만들고 팬더도 만들고 이러면서 에피폰은 아치탑 기타에 힘을 들이고 있다가 약간 시류에서 밀려나. 그래서 약간 경영이 어려워져요. 사실은 깁슨이냐 에피폰이냐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가 깁슨이 어쨌든 다양한 그 일렉트릭 기타들을 선보이면서 에피폰을 인수해. 깁슨이. 그렇다고 에피폰이 사라지진 않았어. 에피폰은 계속 건재했습니다. 깁슨의 당시 공장은 칼라마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칼라마주 공장에서 깁슨도 만들고 에피폰도 만들었어. 완전히 같은 기타는 아니고 사실은 같은 기타인데 조금 사양을 다르게 했어. 이렇게 픽업을 바꾼다든지 약간의 세부 모양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이름을 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차별화가 안 되잖아. 에피폰이 더 좋냐 깁슨이 더 좋냐 그것만 따져서 그냥 사게 되는 거지. 같은 회사에서 두 종류의 기타를 만드는데 시너지가 없는.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피폰의 공장을 일본으로 옮겨요. 일본으로 옮긴 이유는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산 기타의 카피 모델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서 보면 너무 잘 만드는 거야. 경쟁하면 안 되겠다. 얘네를 우리 밑에 두자라는 식으로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에피폰 브랜드의 기타들을 일본에서 70년대에 만들어요. 70년대부터는 일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 일본에 주는 의미가 없어져. 일본 인건비가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년대 말 80년대부터는 한국으로 줘요. 우리나라에서 에피폰을 만들어. 80년대부터.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국도 인건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걸 중국으로 가져가. 그래서 에피폰은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셨을 거고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계셨겠지만 옮겨가는데도 이 경제 발전이 따릅니다. 이제 중국이 인건비 높아지면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이가 도색. 미국 기타들은 어쨌든 옛날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라카 피니쉬를 씁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라카라는 걸 써서 이제 안 말라. 오래 걸려 뿌리면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막이 약해가지고 금도 많이 가고 깨지고 이러니까 유통 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일본으로 옮기면서부터 일본, 우리나라, 중국에서 만드는 동안은 폴리우레탄 피니쉬를 썼죠. 말하자면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야. 뿌리면 굳어. 그리고 피막도 단단해서 10년 지나도 상처가 안 생겨. 폴리우레탄 도료가 라카보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통 방식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기타가 뭐가 달라 보여? 모양 똑같아 보이지? 사실 픽업이 제일 큰 차이이긴 한데 얘는 깁슨의 ES335예요. 얘는 에피폰 카지노고. 근데 여기다가 미니 험버커, 요 험버커보다 약간 작은 게 달려있으면 걔는 에피폰 리비에라야. 지금 이거 색깔이 아까 말한 존 레논이 벗겨낸 컬러거든? 지금 앞에는 그냥 메이플 컬러가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마호가니 넥 요 부분 진한 나무 색깔이 요 색깔이 그대로가 존 레논이 썼던 사양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요 두 기타가 거의 같고 사실 존 레논이 썼던 건 이쪽에 더 색깔이 가까운데 이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걸 샀을까? 우리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좀 저 새끼 또 쓸데없는데 돈 썼다. 근데 요 두 개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음역대에 좀 주는 힘이 좀 다른 느낌? 얘가 더 울리지 않아? 겉모양은 똑같은데 ES335는 안에 이 가운데에 통나무로 된 심이 들어있어. 가운데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 옆에만 비어있어. 근데 카지노는 안에가 완전히 비어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쳤을 때 더 통기타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삑 소리 나는 거 들려줬지. 그것 때문에 그래.
이런 구멍 뚫린 아치타 기타에 픽업을 달아서 썼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음량이 커지면 이 안에서 하울링이 일어나. 우리 노래방에서 마이크 삑 소리 나는 것처럼 이 안에 소리가 공명을 하면서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소리랑 막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나 봐. 그것 때문에 음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음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연구하다가 나온 기술이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야. 안에 통이 없으면 그냥 볼륨을 올려도 하울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솔리드 바디, 통나무에다 픽업을 단 전기 기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을 막잖아? 그럼 하울링이 안 됩니다. 근데 소리에는 차이가 생기는 거지. 여기다가 센터 블럭을 넣은 이유도 센터 블럭이 있으면 하울링이 덜 생겨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거든. 재즈 기타 시절 20년, 30년대 시행착오를 겪어봤더니 픽업을 통나무에다가 마운트 시키는 게 하울링이 적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335 모델, 가운데 센터 블럭이 있는 335를 만든 게 몇 년도냐? 1958년이야. 1958년도에 이 기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9년에 카지노가 나와. 픽업만 달리해서 상표 달리하면 되지. 얘는 안에 센터 블럭을 넣고 얘는 안에 센터 블럭을 안 넣으면 그러면 그거는 두 번 일해야 되잖냐. 그런데 이 안에 센터 블럭을 안 넣은 모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명백하게도 소리가 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얘는 울림이 더 좋고 그 하울링을 음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래서 센터 블럭이 있는 335는 이 카지노의 소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얘가 더 우수하지만 얘는 음색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또 있다. 네크가 바디랑 만나는 지점이 얘는 19 플랫인데 얘는 16 플랫이야. 두 개 세워놓고 보면 높이가 달라. ES335가 더 길어요. 바디가 같은데 넥이 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 그리고 얘는 넥이 안으로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위치가 달라. 브릿지 위치가.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이게 넥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더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바디 전체를 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는 브릿지가 있고 뒤에 바디 부분이 더 긴데다가 여기는 센터 블럭이 있기 때문에 바디가 잘 울 수 없는 구조인데, 얘는 안에가 완전히 비어있고 브릿지가 바디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안에 나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박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는 이런 형태의 테일피스를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디 전체가 더 공명하기 좋아. 그래서 얘가 더 소리가 울린다 그래야 될까요? 울리는 소리가 나다 보니 그 증거가 뭐냐? 얘가 더 먼저 나왔고 58년에 나왔고 59년에 나왔고, 심지어 기업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건 깁슨이야. 근데 비틀즈 멤버들은 다 이걸 고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335가 더 좋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335는 58년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종되지 않고 계속 나온 기타야. 저도 얘를 먼저 샀어요. 깁슨의 ES135라는 모델이에요. 나오다가 단종되고 뭐 형태가 바뀌고 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ES335처럼 양쪽으로 두 개가 커터웨이라고 해서 깎여 있는 그런 바디가 아니고 위에는 통기타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 밑에만 깎여 있는데 뾰족하게 깎여 있는 형태. 이렇게 둥글게 깎여 있으면 플로렌타인 커터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꺾여 있으면 베네치안 커터웨이라고 그래요. 뭔 차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칭 자체가 달라요. 뾰족하게 깎여 있는 세미 어쿠스틱 기타에 미니 험버커가 달려 있고, 헤드는 에피폰 헤드. 레니 크레비치가 쓰는데 그 기타의 이름은 에피폰 소렌토야. 에피폰 소렌토라는 모델은 1950년대에 역시 깁슨 칼라마주 공장에서 생산되던 모델입니다. 에피폰에는 카지노가 있고 깁슨에는 ES33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기타입니다. 그런데 에피폰의 소렌토라는 모델도 깁슨의 같은 모델이 있긴 했는데 거의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그 형태의 기타는 에피폰 소렌토가 더 유명했어. 근데 에피폰 소렌토는 그 이후에 일본, 한국, 중국으로 공장이 옮길 때마다 가끔 생산되지 계속 생산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손에 넣을 수가 없어. 레니 크레비치가 쓰는 에피폰의 50년대 혹은 60년대의 에피폰 소렌토를 손에 넣으려고 하니까 생산 대수도 적은데다가 퀄리티가 좋은 개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디 형태가 같은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깁슨의 ES135라는 모델 얘고요. 헤드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그 외에 구성품은 완전히 같고, 얘는 어쨌든 깁슨이니까 얘는 픽업이 원래 P90 픽업이 달려있어. 제가 그걸 떼어내고 미니 험버커로 바꾼 거예요. 깁슨인데 에피폰처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 기타는 90년대에 생산된 기타인데 1990년대면 우리나라에서 에피폰 소렌토를 만들던 시절이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보통은
에피폰을 싼 걸 사서 깁슨 비싼 기타인 것처럼 하는 게 대세인데 저는 깁슨을 사서 에피폰처럼 보이려고 개조를 했으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반대의 길을 간 건데 이제 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흠집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빛 바랜 그런 부분도 생기고 약간 벗겨지는 부분도 있어. 뭐 제가 많이 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치고 뭐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그걸 30번 넘게 반복하다 보니까 광을 내도 약간 나이 먹었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금 간 거 보이세요? 요 금이 왜 갔냐? 이걸 웨더 체크라 그래.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가 반복되다 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라카 피니시 도장은 피막이 얇고 유연하기 때문에 나무가 습기를 받아들였다 뱉었다 하면서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라카 피니시가 조금씩 금이 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30살 먹다 보니 원래는 하이했던 요 바인딩 요 하얀색이었던 것도 이제 좀 누렇게 변했죠. 이런 것들도 아주 마음에 들고 이건 이제 나랑 같이 늙어가는 기타지. ES335처럼 센터 블럭이 있어요. 요 폭도 335보다 약간 두꺼워.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사양 차이에 따라서 요 느낌이 좀 달라진다는 거. 지금 튜닝 안 돼 있습니다만. 요 통의 울림도 335보다 약간 더 커요. 얘가. 무엇보다 모양이 예쁘니까. 근데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깁슨 공장에서 카지노를 다시 만든 거야. 그게 얘예요. USA 카지노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공장을 옮긴 이후에도 미국 공장에서 잠깐씩 한정판 모델을 생산한 적이 있어요. 뭐 존 레논 레볼루션 카지노라고 해서 어셈블드 인 USA라고 적혀진 그런 기타들이 가끔씩 몇 대가 나왔어요. 에피폰 USA라는 모델들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카지노가.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메이드 인 USA는 아니야. 어셈블드 인 USA죠.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일본에서 한 다음에 픽업이랑 전자부품만 미국에서 장착을 한 거야. 그걸 이제 어셈블드 인 USA라고 해서 USA 카지노라는 이름으로 판 적이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진 50년 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헤드 모양은 사실 호불호가 좀 갈려요. 지금 이 헤드 모양은 1960년대 초반까지만 쓰이던 헤드 모양이에요. 에피폰의 1960년대 초반까지만 쓰이던 헤드 모양이고 그 이후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밥주걱 같이 생긴 대두 헤드라고도 불리고 밥주걱 헤드라고도 불리는 그 형태로 바뀌는데 이 형태가 고급 에피폰을 상징하는 헤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이 헤드를 끼운 것 같아요. 바디도 메이플, 포플러, 메이플 오리지널과 똑같은 3단 합판으로 되어 있고요. 합판이라고 하니까 안 좋게 느낄 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악기는 그냥 무늬목으로서 쓰이는 게 아니고 음향목으로서 쓰여요. 근데 메이플, 포플러, 메이플 합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판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바디가 꺼지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 그 단판으로 만들어진 어쿠스틱 기타를 보면 위에 판이 아치드탑의 경우에 그냥 플랫탑보다 더 잘 꺼져.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3단 합판으로 만들었고 그 합판으로 만든 게 음색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단판으로 만들었을 때 소리는 더 좋지만 싸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아닙니다. 월넛 색상의 요 메이플 나뭇결이 보이는 것도 카지노 ES330의 특징이야. ES335는 전통적으로 앞판과 뒷판을 같이 칠해요. 같은 컬러로 하는데 카지노와 ES330은 왠지 앞뒤 색깔을 다르게 해. 그래서 뒤가 이런 초콜릿색 월넛 컬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330과 카지노만의 매력이죠. 바디만 딱 보고서 미제와 한국제 혹은 중국제 에피폰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중국에서 만드는 에피폰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본제 격차가 있어요. 약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한국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명백하게 말해서 지금 나오는 중국제보다 좀 안 좋았어. 내가 써봐서 알아. 한국제 기타를 가지고 오래 썼고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로닉 부품을 미제로 다 바꿔서 써본 적도 있지만 넥감이라든지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명백하게 말해서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에피폰 카지노보다 좀 못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고요. 중국은 에피폰이 직접 만든 공장입니다. 깁슨에서 직접 만든 공장이에요. 그래서 QC를 미국 사람이 가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공장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하청을 준 거였기 때문에 QC가 약간 좀 달랐던 거죠.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 만져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진짜.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칼라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단색인 경우는 눈에 명확하게 보여요. 여기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미제야. 여기가 평평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중국제거나 한국제거나 일본제지. 그래서 아무튼 5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만든 카지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궁극의 카지노를 손에 넣었다. 총평 가겠습니다. 비틀즈 좋아하니? 이건 있어야지. 이거 없이 비틀즈 논하지 마라.